제가 오늘 이 책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을 참 잘 썼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 2, 3부는 말씀드렸고 책이 이제 마지막 장의 4부는 마인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을 좀 바꾸자라는 내용을 제가 썼어요. 왜냐면 저도 많은 분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준비를 하고 열정이 있고 또 절박하다고 생각되시는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고 부자도 또 되시는구나, 그리고 투자도 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 여기 꼭 한마디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보다 절박한 사람이 훨씬 더 투자를 잘한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를 전문가분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방송 유튜브를 봤죠. 유튜브를 보면서 그 전문가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전문가 중에 진짜 부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에 나온 전문가분들이 진짜 부자는 없을걸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중이 제 머리 못 깎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또 부동산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투자도 잘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는 실감해요. 왜? 저보고 이제 주식 투자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왜냐면 저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하니까. 근데 주식 얘기를 하면 전 주식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주식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왜냐면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이러면 주식을 해보는데 이게 똑똑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심리적인 문제, 이런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투자도 잘 하는 거라. 예를 들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10년 이렇게 했는데 몇십 배 올랐잖아요. 몇십 배 올랐는데 그걸 들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네. IMF 때 삼성전자가 3만원, 2만원 대까지 떨어졌나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때 사시는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또 설사 그게 그렇게 떨어졌는데 100만원 넘어갔었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분할해서 지금 5만 전자, 10만 전자 이러는데 분할 전이었으니까 그때까지 가지고 계신 분 있겠냐고.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투자를 진짜 잘 하시든지 무관심하든지 이러신 분들만 성공하셨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하라고 하는데 제가 못 견딥니다. 그걸 기다리는 건. 그런 상황이고, 한 몇 년 전이죠. 한 2, 3년 전에 저희 선배님이 이거 주식 사면 대박 날 거야. 그래서 하나 살았는데 수익률 67%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거 혹시 제 아들 때 한 대박 날까봐 그러고 있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식 투자를 저희 친구들 물론 펀드 하는 친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건 안 합니다. 얘기가 딴 곳으로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제는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제 제가 서두 이 책의 4부 첫 장에 이게 돼 있는데, 똑똑한 사람보다 저는 절박하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투자를 잘 하시더라라는 얘기를, 제 경험담이에요. 이거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느꼈던 내용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왜 썼냐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부동산 대표님 잘 모릅니다. 그러니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잘하는 사람한테 제가 맡길게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물론 그분들은 많이 바쁘시기도 해요. 많이 바쁘시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관리 못하니까 관리를 해주세요 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나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을 또 믿고 맡기는 것들, 그것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투자를 잘 못한다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투자를 참 못하셨어요. 특히 베이비 부모들. 근데 요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똑똑해요. 똑똑한 게 요즘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많이 알아보러 다니시고, 부동산만 아시지는 않으세요.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거든요. 워낙 요즘엔 정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하시는데, 제가 이제 똑똑한 사람이 투자를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베이비 부모들, 70년대 이상이신 분들 있죠. 예. 그러니까 50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고집세요. 특히 남자분들. 예, 왜냐면 그분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직급이 높으시잖아요. 부서장들 막 이러시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잘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제가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강론보다는 원론에 충실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보면 야한 이런 지엽적인 정보들을 어디서 많이 듣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실제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을 가지고 또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시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주변에 내 지인들,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면 그분들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제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강론보다는 원론에 좀 충실하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책의 내용도 있고, 분명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소문으로만 투자하던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신중하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서 이 투자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가장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가 하나 있죠. 보편적인 수익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이게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목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따져 보셔야 됩니다. 따져 보셔야 된다는 게, 내가 이게 투자를 했을 때 연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로 내가 기대를 하고 여기 투자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획을 좀 세우시고 또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실제로 성공한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는데, 감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잠깐 주택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50억에 사셨어요. 근데 얘가 10년 뒤에 입주를 했는데 10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실제로 또 내가 그러면 내 자본 수익률,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내 자본이 대출 받고 이래저래 했어도 30억이 들어갔다. 근데 30억이 들어갔는데 10년 뒤에 30억의 순이익이 났다. 그래서 순자산이 60억이 됐다. 괜찮죠. 그 정도면 괜찮은 수익률인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15년이 됐는데 내가 5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15년이 걸려가지고 실제로 내 자본 수익률은 한 30억밖에 못 벌었다. 그럼 60% 수익률 내신 거거든요. 15년에 걸쳐서. 그렇다고 보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주택하고 사업용 부동산은 레버리지 쓰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용 부동산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이제 금융기법을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부동산은 이제는 입지별로 위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는 만큼 리스크도 커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까지도 고려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감으로 하시는 것들, 내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또 주변의 얘기를 듣고 하시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은 좀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 편이에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저한테는 비즈니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전 재산이잖아요. 큰 자산이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중해지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굳이 뭐 그 빌딩 중개하시는 중개업, 그 부동산 중개업 그 자들의 얘기만 믿고, 중개업자들 맨날 하는 말 있어요. 이게 뭐 다른 분들이 그 지금 하려고 저거 대기하고 있어요. 뭐 오늘 그 계약 안 하면 저기 뭐 다른 분이 하실 거, 이런 얘기에 너무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다 인연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부자 될 거면 저게 내게 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막 서두르시고 조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저는 누차드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항상 뭐 계약을 조금씩 미루고 있으면 다른 분이 뭐 계약하려고 해요, 뭐 계약금 넣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넣으라고 그러십시오. 넣으라고 그러면 뭐 다른 거 사면 되지.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어찌 보면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거 내가 살라고 그랬는데 저거 놓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건 인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준비도 안 되셨던지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거 뭐 지나간 거 굳이 기억하실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마인드셋을 좀 하셔야 된다.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서 이 내용을 마지막에 제가 이제 책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24년도에 출간한 이 책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좀 변화된 패러다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책 얘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거는 처음입니다. 1년 만에 처음인데, 저도 이제 연말이 되고 하니까 23년, 24년 이런 시기에 내가 가졌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익한 정보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생각이 조금은 좀 정리가 좀 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내용이 그렇게 막 어렵게 써져 있는 책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어렵게 뭐 책 쓸 만한 자질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25년도 투자 마인드를, 또 투자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연말에 시간을 좀 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